사석을 이용했죠. 흙도 귀가 집이 돼서 뭐 실리는 괜찮으니까 둘만한 겁니다. 이 위의 경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이게 들어갔는데요. 붙여서 젖히고 단수 치고 이어서요.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이게 단수 치고요. 이 경우는 여기 붙인다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귀에서 살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왜 사석 작전을 안 하냐? 집 차이가 큽니다. 사석을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아서 사석 작전을 할 수도 있는데 과정은 이 아래 경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집이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큽니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화점의 경우는 사석 작전을 잘 안 합니다. 이 소목에서는 귀의 실리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사석을 할 수 있는데 화점인 경우 이것은 집이 상당히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잘 안 쓰는 거죠. 역시 화점에서는 여기서는 사석 작전 하기가 좀 거북하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살려두는 게 큰 겁니다. 그리고 후수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지켜서 정석형입니다. 그러니까 세 칸 가운데 들어왔을 때 밑에 붙이는 이 수는 상당히 그 수준이 높은 겁니다. 고수들이 많이 쓰는 수죠. 근데 요 기본을 알아두시면 밑에 붙인 수를 잡는 사이에 중앙을 두텁게 한다. 요 기본만 알아두시면 편하게 세 칸 사이도 수술이 가능한 거죠. 제가 강의하면 같은 형태를 자꾸 반복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도 집에 가서 복습 안 하셨는데 뭐 바둑 배우러 와서까지 뭐 당연히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두 번 이렇게 하면 그래도 기억이 더 잘 되니까 제 강의는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하죠. 집에 가서 복습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다 그냥 자꾸 잊어먹는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나이 드실수록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고요. 뭐 그거를 제가 건망증이 나쁜 게 아니라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건강할 건자에 잊어버릴 마. 잊어버리는 게 건강한 증거다 뭐 이런 뜻인데요. 보통 건망증이라고 하죠. 나이 드시면 머릿속에 많은 걸 넣어둡니다. 하다못해 친구 전화번호도 넣어둬야 되고요. 애들 생일 뭐 여러 가지 넣어둘 게 많죠. 여기 지금 신호가 와 있는데 아직 어려서 별로 여기 저장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기억을 잘합니다. 빨리 끊을 수 있어요. 빨리 끊을 수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워낙 많은 걸 넣어놔서 꺼내기가 힘들어. 이게 어디 있는지 찾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치매하고 건망증 차이를 가끔 설명했는데 그 비상금 있습니다. 비상금 이걸 이제 부인 모르는데 잘 숨겨놔야 돼요. 이게 보통 책갈피에 많이 넣어놔요. 근데 이제 책갈피에 넣어놓고 나중에 어느 책에다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꺼내서 살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치매로 가는 것은 그거를 잘 꺼내가지고요. 찾아서 부인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면 그게 치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비상금을 잘 보관해야 되는데 꺼내서 부인한테 갖다 드리면 그 치매라는 거죠. 하여튼 이 세 칸 침입한 변화는 조금 난해해서
제가 변화도를 다 그려놨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면 나중에 변화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다시 돌아서 지금 저 3칸 벌렸는데 팔의 상으로 한 칸으로 접근한 다음에 침투했죠. 예, 예. 접근하지 않고 막바로 침투하고요. 막바로 침투하는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첨단 수법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하고 있군요. 그래서 오늘은 아유, 오늘은 이렇게 접근한 다음에 침입하는 거를 하나 익혀 두시고 다음에는 없이 들어가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없을 때도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좀 복잡한데요. 다음에 꼭 설명드리죠. 이 세칸서에 침입하는 경우가 이제 여기 귀를 지킨 경우에 이제 침입하는 수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제가 이 선에 붙여서 어느 정도 수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여기 돌이 있을 때는 안 됩니다. 이 선에 붙이는 수가요. 이게 왜 안 되냐면요. 아까처럼 이렇게 젖혀서요. 끊으면 이렇게 치기만 하면은 위에 단수 듣고 막혀가지고요. 멋지게 수습이 됐습니다. 아주 잘 됐죠. 잘 됐는데 지금 이 수순대로 흙이 두질 않습니다. 붙이고 젖히어서 끊었는데요. 이때 보통은 이 한 점을 잡는 거죠. 여기 돌이 있을 경우는 잡질 않고 쭉 올라서 버려요. 올라서면 배기 아주 곤란합니다. 여기를 두면 연결이 돼요. 여기 돌이 있는 경우는 이게 연결이 되면 이 돌하고 이 돌이 그야말로 양곳마다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돌이 있을 경우 침입을 하면 이 수순으로 백이 아주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경우를 생각을 해서 이제 붙이면 이 경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끊고 올라서는 수가 강수예요. 잡으면요 이쪽이 끊어지죠. 네, 끊어진 이후에 아직도 빵따내 맺지만 두 집이 안 났어요. 이것은 백이 아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돌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선에 붙이는 수를 쓰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젖히고 난 다음에 잡질 않고 느는 수가 강력하다 이런 얘기죠. 여기 한 5, 6단 이렇게 되시는 분도 이 맥은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력한 수입니다. 여기 돌이 지켜져 있는 경우요. 지켜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다가요. 그때는 이 침입은 너무 통렬해서 뭔가 응수를 해야 됩니다.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경우는 응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늘모 경우 뒤에 실리를 이렇게 차지하는 수법이 되는데 요즘은 이제 알파고 수법이 대유행이죠. 알파고 바둑에서 석조 이 세 칸 벌린 경우가 없어요. 아직 제가 기본을 다 본 건 아닌데 세 칸을 안 벌립니다. 두 칸만 벌려요. 근데 요즘 한국 바둑 리그나 이런 데 보시면 프로들 바둑에서도 입구자도 많이 쓰는데요. 두 칸 벌린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알파고랑 대화를 할 수 없어서요. 너 왜 세 칸 안 벌리냐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여기 들어오기 싫어서 그러냐? 물어볼 길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 이 세 칸은 들어와서 밑에 붙여서 수습은 가능하지만 귀가 다 흙집이 되죠. 그런 게 좀 싫을 수가 있죠. 실리로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칸을 많이 벌리는 것 같아요. 두 칸을 벌리면은 이제 다가왔을 때 침입수는 없는 거죠. 침입수는 없습니다. 보다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칸을 벌려도 되는데요. 바둑 포석상 세 칸 벌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뛰어들어오는 새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보를 보시면 이 세 칸 사이에 뛰어들어온 그 예가 나타납니다. 기보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보. 나오셔서 그런데 오영원장님 외모가 즐겨 쓰시죠. 처음 당하시는 분은 당황합니다. 네? 당황하는데 전에 어떤 분은 이렇게 고목으로 응수하신 분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외목이나 고목의 특징은 중앙의 세력을 좀 두텁게 하자는 뜻이 이제 기본입니다. 가령 걸치면 이렇게 씌워가는, 이렇게 씌워가면은 자연히 백은 좀 납작하게 늘리게 되죠. 그리고 이 밀어가는 수가 들어서 이렇게 하나 민 다음에 이런 데를 벌려두면 백이 차지한 실리 모양은 좀 납작한데 흙은 아주 두텁죠. 모양이 통통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그 고목의 경우도 이렇게 두면 아, 백이요? 예. 여기 뒀는데 신우 나보지 마 시끄러. 이렇게 걸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이 경우는 길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여기 이제 붙이는 게 있어서요. 이렇게 두고 이게 기본 정석입니다. 예? 예.